지금 시무주에서 어떤 알려진 패턴에도 들어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현상 자체뿐만 아니라 그 현상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천문 관측망에서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있는 한 성간 물체가 이상한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모든 물리적 예측과 양립할 수 없는 방향으로 물질이 분출된다. 이는 일회성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장비 잡음도 아닙니다. 이는 다양한 관측 기간 동안 다양한 센서로 다양한 조건에서 기록된 지속적인 현상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해당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기본 여력학 논리에 반하여 이 시스템은 해성, 활동성, 소행성,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된 거의 모든 작은 천체들을 관장합니다. 예상되는 것과는 달리 이 제트들은 태양열에 직접 반응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분출됩니다. 활동이 없어야 하는 지역에서 차갑고 활력이 없고 수동적이다. 하지만 그들은 나타난다. 그리고 그들은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이 세부 사항 하나만으로도 검토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물리학은 오래되었고 수십 년에 걸쳐 검증되고 다듬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론이 유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실패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체가 우주로 물질을 방출할 때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열, 압력, 회전, 내부 균열, 태양풍과의 상호작용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모두 검토되었지만 관측 결과를 설명하는 데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현상은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무작위적인 폭발이나 통제되지 않은 파편화의 징후는 없습니다. 오히려 분출물은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특정 간격으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방향을 유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오류나 단발적인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관측 매개 변수가 변경되더라도 이 현상은 지속됩니다. 이 이상 현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쿠에서 나타난 초기 반응은 예상 가능했다. 첫째, 이 현상을 판독 오류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다음, 극단적인 회전 현상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그 다음, 특이한 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내부 모델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설명들은 하나씩 폐기되었다.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랬다. 그 어떤 설명도 제트 분출 현상의 방향, 규칙성, 그리고 정확한 발생 시점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때 과학은 당황하지 않고 신중한 침묵을 지킨다. 예비 보고서에서는 일관성 부족, 비정형적 행동, 장기간 관찰 필요와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론적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틀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틀은 성간물체의 분류부터 태양계 형성 모델, 진공 상태에서의 물질 에너지 상호작용 모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룹니다. 만약 단 하나의 물체가 관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러한 규칙을 위반한다면 그 오류는 단순히 그 물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공식 발표도, 기자회견도, 공개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은 기술 보고서, 비공개 회의, 내부 검토 등을 통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우리는 이 제트기들이 무엇으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조건에서 그것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물리적 관찰입니다. 에너지는 원인 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은 무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태양도 아니고 지구온난화도 아니고 구조적 불안정도 아니라면 객관적이고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힘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우리가 단지 오해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현재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활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찰된 조건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과학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오기 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해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시도했던 가설들을 하나씩 해체하고 그 가설들이 기술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결정적인 방식으로 모두 실패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기록이 확인된 후 그 문제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다. 와, 함께 뭔가 잘못됐고 그것은 그렇게 되었다. 정확히 어디죠? 모델은 실패하고 있었다. 더 이상 개별적인 관찰 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연속이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과학은 패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관측된 Z는 태양열 가열과 양립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이는 흔히 제시되는 설명인 혼돈 회전을 배제합니다. 작고 불규칙한 물체의 경우 회전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분출을 일으키고 매 주기마다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향이 반복되고 간격도 반복되며 강도 또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화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프로세스 소음, 없음. 다음 가설은 내부적인 것이었습니다. 단열층으로 보호된 깊은 얼음 덩어리가 물질을 서서히 방출한다는 것이었죠. 이 설명은 다른 맥락에서는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이유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열적 기상 현상은 종속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열 분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열이 해당 특정 영역까지 전달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단적인 매개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관찰된 지연 시간은 Z의 실제 거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도는 최근 발생한 구조적 균열을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내부 응력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균열이 발생하여 다른 경로를 통해 물질이 방출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균열은 밝기의 급격한 변화, 부분적인 파편화, 광도 곡선의 변화와 같은 명확한 흔적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천체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천체는 측광학적 및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제타 자료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한편 연구팀은 이러한 행동을 이미 목록에 등록된 모든 천체, 즉 장주기 해성, 단주기 해성, 하이퍼벨트 천체, 활동성 소행성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천체도 체계적으로 방향성을 가진 Z를 분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배적인 열 기울기에 대항하여 알려진 모든 경우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도 기본적인 에너지 논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논의는 기술적인 차원을 벗어나 더 심오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물리학은 단순히 의견의 집합이 아닙니다. 물리학이 성립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관계, 즉 원인, 에너지, 운동의 관계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관찰된 현상이 명확한 대안적 원인을 제시하지 않고 이러한 관계를 위반할 때 문제는 세부적인 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과학사에서 이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궤도가 예측과 일치하지 않자 해왕성이 발견되었고 빛이 고전 역학의 법칙을 따르지 않자 상대성 이론이 등장했으며 물질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게 되자 양자역학이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초기에는 불편함과 저항, 그리고 새로운 것을 기존 체계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를 다른 경우와 다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맥락입니다. 우리는 성간물체, 즉 지구에서 형성되지 않았고 태양계의 역사를 공유하지 않으며 단순히 그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발견의 파급 효과를 극적으로 증폭시킵니다. 단순히 특이한 물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지역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현했던 환경에 너무나 잘 적응했다.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이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성 방어부터 탐사, 채굴, 미래 항법, 심지어 사회적 기대를 형성하는 공상과학 소설에 이르기까지 우주 예측에 의존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심우주에서 물질의 거동을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이 가정이 흔들리면 인류의 계획 또한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분명한 심리적 영향도 있습니다.
과학이 즉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할 때마다 대중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자동적으로 부정하거나 허황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과장된 표현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실질적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계는 전환점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왜 이 주제가 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간단하고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직 확실한 설명이 없는 발견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 먼저 알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검열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신중함은 침묵으로 이어지고 침묵은 왜곡의 틈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지지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에만 이러한 콘텐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잘 정리된 정보는 소음을 걸러내는 해독제입니다.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서 연구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된 에너지 물질의 양과 분출 속도를 보면 단순한 수동적 승화보다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양에 비하면 너무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부분적인 결론으로 이어진다. 즉, 현재 모델에서 아직 설명되지 않은 물리적 메커니즘이 존재하거나 우리가 부적절한 개념적 도구로 이 대상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문제는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기술 보고서에서 또 다른 정보가 돌기 시작했는데 특정 시간에 Z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환경 변화를 예측하다.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묘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 시간적 역전 현상은 과학자들이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게 만드는 바로 그런 종류의 현상입니다. 관찰 결과가 예상되는 원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모델의 전체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신호를 무시함으로써 과학이 역사적으로 어떤 큰 손실을 입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내용을 고려할 때 이 현상을 더 이상 천문학적 호기심이나 전문가에게만 국한된 기술적 세부 사항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훨씬 더 심오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대상이 기본적인 원칙, 그것도 사소한 원칙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칙을 위반하기 시작할 때 그 결과는 단순히 과학적인 차원을 넘어 문화적, 철학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적인 차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중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결코 중립적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분명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장 획기적인 순간들은 거창한 발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상 현상 누구도 기존의 가정을 해체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였다. 문제는 데이터 부족이 아니었다. 기존 모델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드는 심리적, 제도적 비용이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항과 연기, 전략적인 침묵이 따랐다. 여기서 위험은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성간 물체가 현재의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히 오분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에너지, 그리고 우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우리의 모델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완전한 모델은 불완전한 예측을 낳고 불완전한 예측은 부실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체를 해석하는 방식, 우주 임무를 계획하는 방식, 그리고 심우주에서 발생하는 실제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모든 과학적 세계관에는 질서, 예측 가능성, 통제에 대한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편안함 또한 사라집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모델에 도전하는 발견은 과학적 엄밀성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통념을 뒤흔든다.
서사는 자금 지원, 정책, 우선순위, 심지어 진보와 기술적 지배에 대한 문화적 신념의 근간을 이룬다. 예측 가능한 세상은 관리하기 쉽지만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는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음모를 꾸며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문서로 입증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자체적인 개념 구조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데이터로 인한 압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압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철학적인 결과가 따른다. 관찰된 과정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고전적인 인과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편한 사실을 제고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우주는 단순히 기계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수동적인 무대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 상호작용 또는 일관성의 층위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는 우리의 지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한 이래로 늘 함께해온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달라진 점은 데이터는 더 이상 관찰에만 의존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확한 기기, 반복적인 측정, 그리고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직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질문들을 현대 과학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이 더욱 심오해집니다. 특정 사물에 대한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더 큰 질문입니다. 우주는 단순히 무작위적인 힘들의 맹목적인 체계처럼 작용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심오한 조직적 차원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이면서 동시에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기존 모델이 실패할 때마다 다시 나타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물체가 심우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현실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설명으로는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가 문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도 참여해주세요. 단순히 의견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확장하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 지식은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려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발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질문은 결코 편안하지 않으며 편안해서도 안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현상이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믿었던 법칙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